박사님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의사란 뭔지 먼저 박사님부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좋은 의사라는 말을 들으면은 먼저 실력보다는 이제 자세와 태도를 먼저 떠올립니다. 몸이 아파서 내원한 환자라도 그 아픔 뒤에 숨겨진 마음 상태나 이제 생활 환경까지 살피는 것이 이제 좋은 의사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면은 단순히 근육이나 이제 관절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스트레스나 수면 패턴, 식습관, 감정 상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잘 듣는 자세입니다. 진료실에서는 때로 명확한 처방보다는 요즘 너무 힘들어요라는 한마디를 이제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조용히 귀 기울이고 이제 함께 고민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좋은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끊임없이 배우는 태도입니다. 특히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치료 자원, 최신 연구 결과, 또 새로운 치료법에도 이제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 그 진료실 가보면은 많은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면서 호소하시는 게 정말 3분, 4분 뭐 진료 받으려고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실제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 분위기에 억압이 돼가지고 한마디도 못 물어보고 왔다고 얘기하시는 그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좋은 또 시스템이 만약에 이런 통합암 전문 병원들이 그 좀 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확산이 되어진다면은 기존의 어떤 치료 시스템에서 충분히 그 호소하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난점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그 제안을 드려보는 거죠. 살짝 비과학적이라고 무시받던 이 통합암 치료에 대해서 국내 의료계의 시선 변화가 좀 있나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국내 의료계에서 통합 암 치료라고 하면은 좀 비과학적이다, 검증이 부족하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특히 암처럼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분야에서는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나 이제 국제통합암학회 같은 곳에서 심치료, 명상, 한약 같은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세계적인 암센터에서 통합암치료 클리닉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점차 알려지면서 의료진들의 이제 시각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삶의 질 개선, 부작용 완화, 재활 과정에 한의 치료나 보안요법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가 쌓이고 있고 요즘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는 흐름이 이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혈액종양내과 의사 선생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최근에 그 나오는 미국 그 임상종양학회와 통합암학회가 함께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게 발표된 다음부터는 종양내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 통합암치료라는 게 막연하게 그냥 환자에게 좋다고 입소문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그 근거 수준을 충분한 이 레벨을 넘는 근거 기반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점차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된다는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또 요즘 다학제라는 그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최선의 솔루션을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통합암 치료의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전체적인 종합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통합암 치료가 이미 세계적으로는 이런 다학제적인 시도가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문화들이 정착돼야 될 이런 시점이 이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을 꼽자면은 아무래도 군복무 시절에 읽었던 이제 유하승 교수님의 미국으로 간 허준이라는 책을 만난 거예요. 그때 군 생활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답답하고 심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참 힘들었는데 그때 우연히 책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의학 관련 내용이겠거니 했는데 이게 읽다 보니까 이제 전통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병합하여서 이제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통합 암 치료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도에 진짜
우연히 아주 운명처럼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교수님의 박사과정으로 들어가요 공부를 하고 운 좋게도 뉴욕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까지 가서 통합암치료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뉴욕으로 간 허준의 저자까지 되었으니 책 한 권이 정말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또 시간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TPO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우리 김수담 박사님이 저하고 만난 그 시점이 전 세계적으로 이 통합암 치료가 점점 확산이 되어지고 또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저하고 또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고 이번에 공동 출간을 또 한다는 것이 사실 보통 인연은 아니거든요. 또 이런 여러 가지의 운명에 의해 가지고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두 권의 책을 같이 출간할 수 있는 이런 즐거운 기쁜 순간을 서로 이제 나눌 수 있는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전공이 친구 추가학이라고 하시는데요.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전공하게 되셨나요? 제가 침구 추나학을 전공하게 된 거는 좀 개인적인 사연이 있는데요. 어릴 때는 제가 사실 비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콧물을 달고 다니고 이제 숨쉬기가 답답했었는데 그러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노량진에 있는 한 한의원을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침을 맞고 이제 며칠 만에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져가지고 어린 마음에 굉장히 신기하고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침 치료에 관심이 생겼고 단순히 침을 놓는 걸 넘어 신체 구조와 기능까지 함께 다루는 침구 추나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특히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에 있을 때 암 환자들이 수술이나 약물로 해결되지 않는 증상을 침 치료나 이제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결국 저에게 침은 단순히 치료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꿔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휴스턴이나 보스턴, 뉴욕 이쪽에 있어 보면요, 중국에서 온 여러 중의사 선생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거기서 연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물론 한국 한의사 선생님들도 계셨지만 그때 참 어쨌든 한국 출신의 이런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김수담 박사님은 중국에서 이 중의학을 전공하셨고 이 전공을 살려가지고 연구를 또 이쪽 암 환자의 치료나 이쪽에 관련돼서도 연구를 계속 진행하시고 본인 어떤 전공을 적극적으로 살리면서 계속 궁극적으로는 또 지금 이제 한국 한의학연구원에서 한국 한의학을 또 위한 이런 연구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그 의미가 훨씬 더 이렇게 배가가 되고 앞으로도 또 많은 좋은 연구들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박사님, 실제 연구 성과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처음 유하승 교수님의 박사과정으로 들어가서 진행했던 37충초정이라는 연구입니다. 저한테는 처음 맞는 국가과제 연구였고 국내 최초로 한약 기반 항암제를 임상적으로 연구한 프로젝트였어요. 37이나 동충하초 같은 전통 약제를 기반으로 폐암 환자에게 보조적 치료의 가능성을 본 연구였습니다. 연구라는 게 그냥 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팀워크로 만들어진다는 걸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항암 치료, 표적 항암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한약을 같이 병용을 하는, 같이 복용을 하는 연구를 시행하는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언급이 되어졌지만 이 연구가 진행되다가 또 좌초될 그런 위기까지도 처하고 했었는데 마침 또 그때 김수담 박사님이 해외에서 연수할 수 있는 박사과정 중에 연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또 거기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뉴욕까지 가게 됐으니까 세옹지마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과제를 통해 가지고 이 뉴욕과의 그런 인연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